때만 되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져요. 맨날 김밥만 사 먹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국에 있는 김밥은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디더라? 저쪽 어디 대구 달서구인가? 그쪽 가다 보니까 이제 김밥하고 오렌지하고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렌지를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박수! 그냥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미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맞습니다! 0.73%로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근데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바로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어디를 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패한 게 아니었어요. 영남은 튼튼했습니다. 수도권 패배였습니다. 121석 중에서 17명만 살아남아서 115석의 작은 당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 패배입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은 어떠냐?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격전지입니다. 바로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민주당이 영악하잖아요. 벌써 다 알고 진용을 짜놨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그 전당대회 결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표 포함해가지고 대표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맞습니다! 이재명은 감옥으로! 예, 맞습니다! 제 지역이 대장동이라서 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원하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예. 거기다가 집이 백향동 지역이까지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표뿐만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까지 100% 수도권에서 됐습니다. 근데 이런 적이 민주당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항상 1명 내지 최소한 2명 정도 호남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호남에서 다 떨어지고 수도권 100%로 따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아는 거죠. 이제 이미 영남과 호남은 구도가 끝났다. 이제는 수도권을 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한다. 지금 그렇게 아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짜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진용을 짤 그런 전당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항해서 사실은 수도권 위주의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수도권에서 가져오고 이길 수 있는 건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사실 총선 치러 보시면서 표 많이 찍어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업적 더하기 그 당의 대표들을 비교합니다. 당 대표들. 그래서 어느 대표가 더 개혁적이고 변화를 상징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유능하고 더 헌신적이고 이런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그때도 살아남아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제일 유리하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재명 잡으려고 5월 6일 날 거기 출마 선언했거든요. 보니까 이재명 집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5월 6일 날 이제 저 대통령제 인수위원 끝나고 나서 위원장 끝나고 나서 바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잡으려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인천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저도 경상도 남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경북 영주 사람입니다. 경북 영주 저기 순흥면에 거기가 저희 어르신들이 다 계시고요. 저희 할아버님이 부산 상업고등학교 유학을 가시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원래는 영주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제 눈앞이 하얘져가지고 제 선거도 이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인천으로 당장 달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외쳤죠. 우리 동네에서 도망치는 놈 잡으러 왔다고. 그래서 열심히 막 선거운동을 했더니 차이가 10%도 안 나게 막 좁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그 수모를 견디면서 거기 간 이유가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거기 계양을에 가면은 선거 필요 없다. 그냥 자기는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하려고. 그래서 거기 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놔둘 수가 있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우리 후보 이렇게 지원하니까 지지율 차가 좁혀져가지고 이 겁많은 이재명이 거기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발을 제가 묶었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13일 동안 이제 선거를 하는데 제가 지원 유세한 게 50번 했습니다. 50번 한번 나눠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선거 거의 저 유세 못하고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다 썼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마 군포시 아실 겁니다. 거기 군포시는 30, 40대들이 주로 이제 직장 다니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많이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당선이 될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 제가 열심히 3번 정도 가가지고 유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민주당 출신의 삼선 그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1000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거기서 당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한 성남 이재명이 8년하고 은수미가 4년 시장한 그 성남 거기도 이제 우리 후보가 나왔죠. 우리 후보 신상진 후보가 나왔는데 6번 정도 제가 거기에 이제 지원 유세를 했죠. 그래서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게요. 신상진 그 선배가 제 서울의대 5년 선배입니다. 근데 공부는 뭐 그래가지고 졸업은 제 5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의사 면허 번호가 제가 앞이거든요. 그럼 제가 선배 아닌가요? 그렇게 재밌게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당 대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당 대표가 이제 지원 유세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 수원에 있는 분 누가 부르겠습니까? 불러서 뭐 길거리에서 막 고함 질러도 저 사람 누구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면 다들 돌아보겠죠. 알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보한테 한 표라도 더 보탤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좋은 점이 저는 저 상계동에서 초선 재선을 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바로 의정부
우리 저희 이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이제 계속 저 어디입니까? 저 계속 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 마라톤 하면서 저희 집에서 의정부 경기 북부지청 네. 거기까지 갔다 오면 한 20km 됩니다. 주말이면 그렇게 이제 주로 계속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많이 익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만나는 의정부 시민분들 같이 사진도 여러 번 찍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살았던 게 지금도 참 많이 그립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당 대표 후보가 이제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후보가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중도층과 2030 표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중도층 2030은 무슨 기준으로 하는지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느 당 소속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도덕적이고 누가 더 헌신적인가. 그러니까 헌신적이라는 말이 정말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자기 재산도 기부할 수 있고, 이런 게 사실 실제로 헌신적인 것이고 그게 보수의 가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 때 그때 제 목숨 걸고 가서 봉사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절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정권 교체 이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하기 훨씬 전에 안랩 V3 만드는 안랩 지분 절반을 기부를 했거든요. 1,500원. 예, 1,500억 정도 되는데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민주당 그 169명 기부한 거 다 합하면은 한 100만 원쯤 되려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지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번, 이제 지금 3선이니까 3번 했는데 제일 적게 이긴 게 20% 이겼고요. 제일 많이 이긴 게 30%. 보통 저도 20-30% 이깁니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 선거 유세보다 오히려 다른 분들 도로 많이 다녔던 이유가 확고한 그런 중도층이 있어서 고정표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20%.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신하건대 지금 여기 계신 든든한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또 그 중도층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번 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가 공천 파동이 없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이긴 선거 공천 파동 계속 졌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보면요, 여러 번 무슨 원내대표나 또는 당대표 나온 사람들은 빚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육관에서 몇천 명 이렇게 동원하잖아요. 그거 자기 돈 안 씁니다. 거기 온 의원들 돈을 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을 꽂아야 돼요, 어딘가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서울에는 못 꼽습니다. 서울은 정말 저 몇 퍼센트 승부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안 사는 자기 친구, 자기 아는 사람 집어넣었다가는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안 넣고, 대부분이 공천 파동이 영남에서 생깁니다. 근데 영남에서 생기면 영남에서는 할 수 없죠. 민주당은 못 뽑으니까 우리 당 후보가 당선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 모습 보고 실망해서
수도권에서 전멸합니다. 그게 지난번에 있었던 121명 중에 17명 살아남았던 그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는 게 저는 개파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정말로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경력이나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계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뭐 비교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당연히 그냥 공천받아야죠. 그리고 또 만약에 어느 정도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온다, 그러면 공정하게 서로 경선을 해가지고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공천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170석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왜 170이냐면 지금까지 항상 보면은 수도권 빼놓고는 우리는 거의 100석 정도 했습니다. 2016년 빼놓고는요. 그때 부산 경남 쪽에 민주당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말고는 대부분이 한 100석 정도를 하는데 문제가 이제 수도권인 거죠. 수도권 121석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번에 절반 이상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 하면 70이라고 하죠. 그러면 70에다가 100을 더하면 170석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169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은, 그러면 제가 밤잠 못 자면서 만들었던 그 국정과제, 110대 국정과제, 그걸 실행에 옮길 수가 있고요. 그것만 실행에 옮기면 국민들은 그거 보고 이제 우리 계속적으로 계속 정권을 우리한테 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10년, 15년 계속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G10인데 G7 거쳐서 G5까지 선진국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